청나라는 중국의 마지막 왕조이자 몽골족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 대륙 전체를 정복한 이민족의 왕조입니다. 변방의 오랑캐로 불렸던 만주족이 중국 대륙을 정복하고 300년 동안 다스리면서 중앙아시아를 넘어 이슬람 지역까지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였고, 한족 중심의 나라에서 만주족이 중심이 되어 한족과 몽골, 위구르, 티베트를 포괄하여 지배하는 다민족 국가로 수립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같이 정복 당시에는 100만도 되지 않았던 민족이 1억 명의 한족을 지배한 만주족은 시베리아 동부와 연해주, 만주를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퉁구스계 민족으로, 사실 만주족은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만주족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달리 불리어지면서 춘추 전국시대에는 숙신, 한나라 때에는 음루, 남북족 시대에는 물길, 수나라와 당나라 때에는 말갈로 불리어졌고, 10세기 초 송나라 때에 와서야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인 여진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여진족을 단순히 유목민족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여진족은 유목뿐만 아니라 수렵, 채집, 어업, 농경까지 아주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여진족의 영웅인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우면서 송나라를 강남으로 밀어내어 수도인 북경과 만주 전역, 내몽골 등의 대영토를 영유하고 중국의 정복 왕조가 되지만, 결국 110년 만에 몽골에 의해 멸망하여 여진족은 다시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은 물론 동유럽과 아랍, 중앙아시아를 차지하며 대제국을 형성한 몽골 제국은 한족이 명나라를 건국하고 중국을 통일하자 북쪽으로 쫓겨가면서 동쪽으로는 타타르, 서쪽으로는 오이라트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진족은 명나라와 몽골, 조선 사이에 끼어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부족 단위로 활거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여진족은 명나라에게 있어서 북쪽으로 쫓아낸 몽골 세력이 남하하는 것을 막는 완충제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어느 정도의 세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세력 배양은 견제해야 하는 미묘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여진족은 주요 세력인 건주 여진, 해서 여진, 야인 여진의 세 개의 부락으로 나누어져 중국 동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이들 중에 가장 강성한 건주 여진은 명나라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명나라 통제를 받으며 조공을 바쳐야 했지만, 조선과 명나라의 활발한 교역을 하면서 사회도 커져갔습니다. 이때 만주족 최고의 영웅인 누르하치가 건주 여진의 부족장 아들로 태어나고, 아버지 타쿠시와 할아버지 기호창가는 1583년 이성량이 이끄는 명군을 도왔다가 명군과 연합하여 타부족의 마을을 치는 과정에서 명나라 군사에게 적군으로 오인되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누르하치 나이 25살로 명나라의 이성량은 그의 부친과 조부를 죽인 것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로 말과 토지를 하사했지만, 누르하치는 명나라의 칼을 갈면서 남만주의 여진족을 통합하기 시작하여 1588년 건주 여진에 속해 있는 오부를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시기 명나라에서는 중국 최고의 암군인 만역제의 무능과 방탕으로 나라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었고,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조선의 임진왜란을 포함하여 연이어 발생한 3번의 큰 전쟁으로 인해 명나라는 엄청난 재화를 소모하면서 사실상 국가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혼란한 시기를 틈타 누르하치가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1593년 해서 여진의 예허 부족을 중심으로 몽골족이 9개 부족 연합군을 편성하여 누르하치를 공격하지만 결국 패배하고, 1616년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일하고 칸의 자리에 올라 후금을 세웁니다. 그리고 7대 한을 명분으로 명나라에게 도전장을 내미는데, 이것은 명나라에게 7가지의 큰 원한이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인 것과 만주족을 박해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선포하면서 요동의 거점인 무순을 공격하여 손쉽게 함락시켜 버립니다.
사실 누르하치는 후금을 세울 때까지 명나라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명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가장하여 자주 조공을 바쳤기에 명나라 조정은 그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벼슬을 하사하였고, 뒤늦게 후금의 세력 확장에 깜짝 놀란 명나라는 대군을 파견하여 공격하지만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무순이 함락된 후에 사후르 전투가 벌어지고, 이때 조선도 명나라의 요청으로 군을 파견하여 명군과 함께 공동 전선을 이루었으나 후금은 명나라의 10만 대군을 격파하면서 대승을 거두었고, 심양과 요양을 점령하여 1625년 수도를 심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세를 몰아 후금의 군사는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관문인 사나이관을 향해 나아갔으나, 사나이관 입구인 영원성을 공략하던 중 서양에서 수입한 홍인대포로 무장한 원숭한 군대의 반격을 받아 패배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누르하치는 몇 달 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8번째 아들인 홍타이지가 즉위하는데, 후금은 명과의 단교로 무역에 의지하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남쪽에는 명나라를 떠받드는 조선이 있어 위협이 되자 홍타이지는 조선을 압박해 복속시키는데, 이것이 조선에 대한 1차 침입인 정묘호란이고, 1636년 후금은 2차 침입인 병자호란을 일으키면서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외 정복에 나서면서 유목민족인 몽골족을 복속시키고, 홍타이지는 황제 자리에 올라 국호를 대청이라고 고치며 이때부터 만주족의 이름도 여진족에서 만주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나라는 동쪽으로는 요서로부터 열하를 걸쳐 내몽골 지역 서남부의 차하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손아귀에 넣고 중원으로 진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의 명나라는 허무하게도 내란으로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능한 군주와 황간, 간신들의 득세와 관료들 간의 당쟁과 함께 1639년 중국 전역의 가뭄과 재해까지 더해지자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이때 나타난 이자성의 반란군은 1644년 명나라 수도인 베이징을 점령하여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가 자결하면서 명왕조는 스스로 붕괴하였습니다. 이때 청나라는 사내관을 넘지 못하여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이자성 반란군의 적개심을 품게 된 명나라 장군 오삼계가 청나라의 지원을 요청하며 투항하면서 사실상 청나라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내관 문을 통과하여 입성하였고, 북경으로 진격해 반란군을 제압하면서 이렇게 중원의 심장부가 만주족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